이슈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허성무 TV 채널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허성무 전 창원 특례시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하다가 끌려나간 진보당 강성희 의원. 이 사건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전주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하고 있었는데요. 대통령이 입장하면서 그 안에 미리 들어와 계시던 내빈들한테 악수를 하면서 진학을 갔죠. 이제 그때 뭐 지역구 국회의원이니까 당연히 함께 참석했을 거고, 대통령께서 이제 악수를 하러 오실 때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합니다라고 건의하고, 이렇게 다시 또 지나가고 있는 대통령한테 그 말을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악수를 하고 지나가서 그 옆에 보면은 전북도지사가 또 따라가고 있고 옆으로. 그래서 이제 이 의원님은 이제 뒤로 좀 밀려난 상황이었어요. 이미 대통령은 한 2, 3m 지나가 버렸고. 그런데 갑자기 경호원들이 달라들어서 사지를 들고 이제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모습이 들었는데, 그때 이제 경호원들이 제압하는 과정에 보면은 경호실장이 구타를 하는 또 그런 모습까지 언론에 비춰지는 화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이 뭐 대통령한테 국회의원이 국정기조 바꾸셔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조금 큰 소리로 건의했다고 해서 그게 과연 그렇게 강제적으로 진압하고 제압하고 여러 명의 경호원들이 달라들어서 입을 틀어막고 또 처음에 진압하는 과정에 경호실장이 주먹으로 내려치는 그런 모습까지, 이게 과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이게 가능한 일이냐.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참 이번에 뜻밖의 이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어느 시대의 모습이냐는 거죠. 있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다. 그런 야당 의원의 조금 강한 주장이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웃으면서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라고 이렇게 가볍게 받아 넘기면서 그렇게 가셔도 될 거고,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끌려 나간 것도 정말 이게 뭐 독재국가 군사 독재 시절이나 또는 공산전체주의 북한 같은 나라죠. 또는 저기 뭐 중국, 지금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 아닙니까? 그런 나라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이게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또 그렇게 설사 끌려 나갔다 합시다. 대통령이 연설하기 전에 아이고 좀 뭐 시끄러워서 미안다. 그러나 그 마음까지도 내가 잘 알겠다. 뭐 이런 코멘트를 좀 해주면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면서 이렇게 했더라면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이미지도 오히려 더 좋아졌을 텐데, 정말 뭐 없는 사람 취급해버린 거 아닙니까? 거기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 같이 있었고, 또 그것이 언론사 카메라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었고 온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나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각박하고, 그죠? 또 권위주의적이며, 또 그 밑에 경호를 쓰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뭐 경호 수칙 규칙이 있겠지만 그 변명들이 지금 이제 안 먹히지 않습니까? 이미 대통령이 2, 3m 지나가고 난 이후에 경호원들로 둘러싸여져 있고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강제로 추방당하는 굴욕적 모습들을 연출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내가 끌려 나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아픔을 동시에 많은 사람이 느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시계가 그동안 거꾸로 돌아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여실히 느끼는 장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은 또 이 지적을 해요. 오바마 대통령이 인민과 관해서, 불법 인민과 관해서 연설하는 도중에 우리 한국계 인민자가 외쳤고, 그죠? 추방을 멈춰라. 그랬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경비원들을 제지하는 말을 하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좀 더 들어주고, 이런 모습들, 여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봤고, 노무현 대통령도 전장현 회장이 막 달려나와서 휠체어로 달려나와서 할 때 3분간 이야기하라 해서 이야기하는 기회를 또 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 모습과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모습들을, 또 이 윤석열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뒤돌아가고 있는 수레바퀴가 거꾸로 돌려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아픈 현실들을 봤다. 거기서 우리 국민들은 또 한 번의 답답함과 좌절을 느끼게 됐다. 대통령이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좀 더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포용하고 또 감사 않는 그런 태도를 보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느끼면서 이때 경호관들이 물건 치우듯이 이렇게 강하게 제압하고 사지를 들고 입을 틀어막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호실장이 손을 높이 들어서 구타하기 위해 내리치는 모습을 연출한 이 모습은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오늘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우리 국민들 많이 놀랐을 겁니다. 작년이죠. 작년에 광장에서 한국노총 금속연맹의 그 연맹 의장이죠. 의장이 체포될 때 경찰들한테 짓눌려서 목이 짓눌리고 뒤로 수갑이 채워지는 모습, 그리고 그 다음에 아침 일찍 곤봉에 맞으면서, 그 사무처장이죠. 이 사람은 피를 흘리면서 체포되어 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 국민들이 작년 1년 내내 이런 노동 탄압과 뒷걸음치진 권위주의 정권의 폭력적 모습에 가슴 아팠는데, 이번에 또 국회의원을 이렇게 체포해 나가고 제지하는 이 강압적이고 탄압적인 모습에 또 한 번 우리 국민들은 가슴이 아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마포을의 김경률이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을 두고 공정 경선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말이 많은데요.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연초에 한동훈 그 비상대책위원이 그죠, 뭐 대구 찍고 부산 찍고 대전 찍고 막 전국을 날아다녔죠. 광주 찍고 그렇게 날아다녔는데, 인천에 가서는 또 뭐 원희룡을 막 띄우면서 그죠, 막 원희룡을 마치 이미 공천 받은 사람인 것처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당 행사를 하면서 마포에서 하면서 김경률을 마치 공천이 확정되고 받은 사람처럼 소개하면서 정청래를 잡을 사람으로 그렇게 소개를 해버렸죠. 자, 근데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국힘의 다선 의원들, 중진 의원들하고 모임을 하면서 뭐 시스템 공천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연설 중에 불러내면서 김경률 회계사가 마포을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정청래를 제압하기 위해서 온 뭐 특전 요원처럼 그죠, 뭐 영웅처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국힘의 시스템 공천, 한동훈의 시스템 공천은 낙하산 공천, 비상대책위원이 발표하면 그뿐인 공천이 이게 시스템이구나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그래서 국민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국힘 내의 현역 의원들, 지금 공천에 목을 메고 있는 현역 의원들이 완전 시체말로 뺑 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기자들이 그 행사를 마치고 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한테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아니 시스템 공천한다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하면 어떻겠냐, 이거 뭔 일이냐 이렇게 하니까 그죠? 우리 그 김경률 회계사가 본인이 출마하고 싶어 해서 그 뜻을 받아서 우리 당이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해서 또 자기는 발뺌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의 말이 앞뒤 줄이 지금 안 맞아요. 막 김경률 회계사 소개할 때는 그죠, 자기가 붕 띄워서 소개를 해놓고 그 비판을 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추천하고 자기가 밀어붙인 게 아니고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는 뜻을 밝혀서 그 뜻을 당이 잘 반영해서 말을 했다, 이렇게 지금 또 발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두가 의아한 거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정치 초보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동훈은 정치 초보의 끝판왕이라는 것을 이번에
마포에서 보여준 이 한 장면이 대변해주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도 의아하고 심지어는 국힘당의 당원들도 반발하고 공천에 목을 메고 있는 국힘의 국회의원들이 더 반발하는 그런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지난 12년간 이 마포을에서 세 번의 도전을 통해서 정말 인고의 시간을 보낸 지역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가? 당협위원장이라고 그러죠. 국힘은 당협위원장이 김성동 위원장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김수환 전 국회의장의 아들입니다. 김수환 전 국회의장은 사실은 김영삼 전 대통령과 오랫동안 정치를 함께 해왔던 동지였죠. 근데 이제 노태우 정권 때 3당 합당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그쪽으로 가게 됐는데, 그전에는 전통 야당의 국회의원으로 오랫동안 김영삼 전 대통령과 함께 신민당에서 그렇게 투쟁을 해왔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 김성동 위원장 얼마나 그 자리에서 망신스럽고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그동안 12년 동안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투쟁하고 지켜온 이 사람에 대해서는 요만큼의 배려도, 인간적인 배려도, 그분들에 대한 그런 아픔에 대한 이해도 없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모습은 비정하기조차 한 것이죠. 자기가 뜨고 싶어서 김경률을 활용하고 그 과정에 상처를 겪게 되고 아프게 될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고려 1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정치가 비정하다 하지만 이런 비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한동훈, 그의 인간성과 정치 철학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저는 뽕을 맞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뽕은 뭡니까? 전국을 돌면서 가는 데마다 한동훈을 외치고 박수를 치고 열렬히 환호를 하니까 그저 셀카를 찍으면서 뭐 세상 모든 걸 다 움켜쥔 듯한 그런 착각에 지금 본인이 빠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당, 자기 지지자들, 당원들 모아놓고 행사하면은요, 이 정도 다 환호해주고 사진 찍자고 난리칩니다. 거기다가 온 지금 언론들이 한동훈 띄우기를 그동안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지금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무슨 어마어마한 무슨 영웅이나 되는 듯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수많은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지도자들의 부침을 경험해 본 저희로서는 이게 훤히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인천에 가서 원희룡을 띄우는 모습이나 또 여기 마포에 가서 김경률 회계사를 띄우면서 엄청난 정치적 실수,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한 모욕,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인간성, 그 다음에 정치적 철학, 삶의 배경, 이런 것들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의 비정함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의 비정함이 곳곳에서 다른 표현에도 있는데 오늘 차마 그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요, 아니 뭐 해야 되겠네요. 이재명 대표가 복귀하면서 법으로 나를 죽이려 해도 안 되고, 펜으로 나를 죽이려 해도 안 되고, 칼로 나를 죽이려 해도 안 돼서 나를 죽이려 했지만 그거마저도 안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뭐 팔딱팔딱 뛰면서 내가 죽이려 했단 말입니까? 우리 당이 죽이려 했단 말입니까? 그냥 정신 나간 사람, 그죠? 이상한 사람이 저지른 범죄 행위 일탈에 불과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는 속된 말로 그 뭐 파닥거리면서 그죠? 그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서, 야, 이분이 대한민국 집권 여당의 대표가 맞냐? 적어도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 대표라면은 그래서 그런 말에 대해서 더 정중하고 그 아픔을 이해하면서, 그러나 그런 비극에 대해서는 아프지만 너무 과한 표현이었다, 이런 정도로 따뜻거리는 이야기를 해야지, 시체말로요, 우리가 어릴 때 시골에서 여름 되면 미꾸라지를 뜹니다. 미꾸라지를 떠서 그것을 추어탕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꾸라지의 그 미끄러운 비늘과 진액을 벗겨내기 위해서 소금을 뿌려서 씻고 호박 잎을 따서 씻습니다. 그때 소금을 뿌리면 파닥파닥 해요. 저는 그날 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그 막 흥분해서 파닥파닥 하면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떻게 집권 여당의 대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당, 책임 있는 정당의 대표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가? 이것은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번에 마포을에서 보여준 그런 정치적 행동과 태도, 그 12년간 고생한 당협위원장에 대한 정말 그 1도 배려함이 없는 그런 모습에 비정함을 느낀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다음 주제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단독 언론 인터뷰를 한다고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실의 의견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뭐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요, 뭐 언론에 대한 자신감을 어마어마하게 뽐냈습니다. 그리고는 뭐 집권을 하게 되면은 도어 스태핑이라는 걸 하겠다. 그래서 뭐 출근하면서 기자들하고 가볍게 이렇게 소통을 하겠다 하면서 소통에 대해서 엄청 강조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실을 지금 청와대에서 지금 용산으로 옮겨가는 것도 그런 소통을 위해서 옮겨간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처음에 좀 했어요. 그 매일매일 하는 모습에서 우리 국민들은 야,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인문학적, 철학적 소양이 이렇게 부족하구나. 그리고 국정 현안에 대한 파악도 이렇게 부족하구나. 기자들에 대한 질문에 답변 하나 제대로 못해서 쩔쩔매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조금만 몰려면 신경질 내고 짜증내는 모습들을 우리가 목격했죠. 그러면서 본인도 그게 자신이 없다 보니까 이 도스태핑 자체를 뭐 날리면 바이든 뭐 이 핑계 대면서 MBC 핑계 대고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기자회견을 안 해요. 2023년 신년에도 기자회견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하고 단독 인터뷰를 했죠. 그리고 2024년 올해 들어서도 신년 기자회견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할까 말까, 오만 이야기가 흘러나왔는데 결국 지금 안 한다는 이야기로 기울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 민생대책회의 모임 뭐 이런 거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긴 했어요. 다 정해진 몇 사람 데려다 놓고 하고 싶은 말만 하고 하는 그런 것만, 짜여진 각본에 의한 것만 하고 기자회견은 결국 안 하는 겁니다. 만약에 기자회견을 해도 질문 순서 정하고 몇 사람만 질문까지 정해서 각본을 했겠죠. 하겠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그마저도 지금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안 하고 일부 언론만 데리고 또 인터뷰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거론되는 게 KBS하고 KTV. KBS는 이제 뭐 땡윤 뉴스를 하고 있는 사장으로 지금 바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아주 유리하게 지금 모든 보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는데, 그럼 이제 믿을만 하니까 거기하고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또 KTV야 뭐 국정홍보TV니까 늘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이제 그런 거 하고만 하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근데 정말로 KBS, KTV하고 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언론하고 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냥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믿을만한 언론하고 하겠다. 신뢰가 가는 언론하고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언론을 제야 모든 다른 언론은 신뢰가 가는 언론이 아닙니까? 없어져야 될 언론입니까? 지금 도대체 대통령실의 언론관이 어떻다는 겁니까?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죠. 지금 일부 종편이나 신문들은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을 치받들기 위한 보도에 난리가 나 있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지금까지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 만세만 외치는 언론이 지금 대부분 아닙니까? 그런 언론조차도 수용이 안 되고, 그런 언론과 하는 기자회견조차도, 연두 기자회견조차도 자신이 없단 말입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가 얼마나 뒷걸음치는가는 이미 세계적으로 지금 잘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정말 이러시면요 국민들이 실망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 모습을 보시면서 대통령님이 얼마나 내공이 부족하고 얼마나 자신이 없으며, 그리고 지난 2년간의 국정에 설명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으면 기자회견조차 못하는 대통령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을 잘 보도해주고 내 하고 싶은 말만 하면 그것만 받아 적어줄 그 언론하고만 하겠다. 이게 진짜 어느 나라에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거는 저 러시아 푸틴이나, 그죠? 중국의 시진핑이나 북한의
김정은이나 하는 거 아닙니까? 독재 국가들에서는.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자유민주주의 이거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자유 대한민국, 민주주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첫 번째가 언론의 자유입니다. 언론하고 자유롭게 인터뷰하실 수 있어야 되고 언론이 하는 어려운 질문들 답변 잘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신이 없으면서 어떻게 국정을 하신단 말입니까? 국정에 설명할 자신이 없는데 윤 대통령님의 국정을 어느 국민이 신뢰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님,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대통령님, 국민에 대한 국정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연초에 대국민 기자회견 하셔야 됩니다. 많은 언론들이 참석하고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생중계해야 되고요. 어려운 질문이 많이 나와도 성실하게 답변하셔야 되고 또 사과할 일이 있으면 솔직히 사과하면서 지켜봐 달라는 말씀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대통령님께서 늘 주장하던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대통령님께서 만들어 주십시오. 그 길은 첫 번째 연초 기자회견을 정상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통점이 있네요. 말이 앞뒤가 다르다는 거. 네, 그럼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의 국민의힘 의원이 성희롱을 해서 지금 말이 많은데요. 이 상황 또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번 성희롱은 보통 성희롱이 아닙니다. 정말로 뭐 1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 여성의 중요 부위를 끊임없이 터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 노래방까지 가도록 요구해서 노래방까지 가서 또 그런 강력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여성은 이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고요. 정말 그때마다 엄청난 수치심과 고통 속에서 시달렸고 또 그것을 주변 사람들한테 남기기도 했고 심지어는 자기가 없어지면은 전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라고까지 알려주는 문자까지 보낼 정도로 큰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게 이제 최근에 밝혀졌고 저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해명하는 거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는 2차 가해가 또 가해졌습니다. 심지어 이 의원은 여성 조형물에도 이런 추행하는 모습들을 찍어서 올리기도 했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탈당했다라고 들었는데요. 이건 탈당이 아니고 국힘에서 제명해야 되죠. 이건 뭐 국힘이든 민주당이든 아니 또 어떤 당이든 우리 사회에서 이런 성추행, 성적 폭력은 추방돼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엄중하게 대응해야 되고요. 법적으로 철저한 대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번은 의원직 지금 사퇴해야 됩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잘못을 1년도 넘게 반복적으로 저질러 놓고 뭐 탈당만 하면 다 한 겁니까? 사퇴하는 게 맞죠. 그리고 앞으로 있을 법적 처벌에 겸허하게 기다려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법도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거로 봅니다. 다시는 이런 일로 우리 국민들이 인상 찌푸리고 정말 짜증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또는 권력에 의한 그런 성폭력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야를 떠나서 뭐 또는 정치나 행정을 떠나서 일반 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무수하게 일어나는 약자에 대한 가해 행위입니다. 이런 짓은 결코 없어야 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게 사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권력형 파렴치부입니다. 그거는 뭐 네 편, 내 편, 여야, 보수, 진보를 떠나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인데요. 특별히 더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예, 점점 총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방송을 할 때마다 심판의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 이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 심판의 그날에 우리 모두 일어서서 심판의 길로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심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간곡히 호소드리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이번 선거는 나와서 투표만 해주시면 심판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 방송은 이제 허승무 TV를 통해서 첫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든든 TV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뵀는데 저도 시청자가 5,000명을 넘었었기 때문에 이제 허승무 TV를 통해서 여러분을 바로 직접 만나 뵙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허성무 TV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